2022년 11월 2일 파인오디오 빈티지 시리즈 론칭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Very, very good. 유튜버 오승열입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곡을 처음 튼 이유는 뭐 스코틀랜드 째기 때문에 튼 것도 있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건데, 이렇게 생긴 스피커는 굉장히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다,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타노이가 오랫동안 이걸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타노이는 이런 소리만 잘 내고, 여자 목소리 잘 내고 현악기만 듣는다. 근데 사실은 타노이도 소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GR 시리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바뀐 거로 알고 계시는데, 여하튼 이제 파인 오디오가 되면서 타노이는 더 이상 그 이후 제품을 생산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을 만들게 된 게 바로 파인 오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파인 오디오 300, 500, 700 F1 시리즈를 다 들어봤어요.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러고 엊그저께 이제 촬영하려고 이제 빈티지하고 빈티지 클래식을 들어봤는데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노이 소리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그런 걸 비교해 보라고, 그런 좀 레퍼토리를 좀 다양하게 섞어서 좀 들려드릴게요. 타노이 이렇게 현악기하고 여성 보컬 이런 거 물론 잘합니다만, 그런 곡들만 하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를 파인 오디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곡 또 하나 더 들어보실게요. 이게 소위 그 아메리칸 비트죠. 비트가 뭐 보송보송하거나 이러지 않고 꽤 탄력 있는 비트가 나오는 곡이거든요. 이런 곡들은 원래 통이죠. 12인치짜리 저런 사이즈에서 비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알던 같은 사이즈의 타노이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런데, 같은 사이즈 타노이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매시브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해상도라고 표현하는데, 비트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은 이런 탄력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개선했다는 게 저는 제일 먼저 들렸거든요. 이런 음악 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위에 아이소 플레이어 동축 구조를 한 12인치의 그 확산감이 있고 가운데 또렷하게 이렇게 맺히는 상이 있는 이런 소리에서 베이스가 같이 이렇게 전혀 무슨 서브퍼를 붙인 듯한 이런 베이스가 아닌 같은 일체감 있는 베이스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듣기 좋죠. 특히 저 다음 곡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아이소 플레이어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왜 카메라 왜 심도 얕게 가지고 찍으면 앞에 또렷하게 보이고 뒤가 확 날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듣는, 사실은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그런 사운드가 저 아이소 플레이어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베이스랑 잘 연결 안 되면 위에 소리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위화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막연하고 좀
뭔가 좀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좀 또렷한 느낌도 좀 덜한 것 같고, 뭐 나쁘게 보면 마스킹이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부조화예요. 대역간 부조화. 아래는 이만하고 위로 갈수록 너무 좁아지는 느낌. 그거를 일체화시키는 게 이제 파인 오디오 빈티지에서 아마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악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르 특성이 무너진 게,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신형 파인 오디오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니 롤린스의 57년 앨범이에요. 1957년 앨범인데 이 곡은 한 몇 년 전에 녹음한 것 같죠. 근데 가끔 이런 곡들이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아는 꽤 하이엔드 광대역 스피커, 아주 최첨단 소재로 만든 스피커로 들으면 이 소리 안 납니다. 되게 심심하게 들려요. 근데 지금은 약간 LP틱한 소리를 느끼셨으면 굉장히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MQA 파일인데 파일은 최선을 다해서 보내줬는데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 자디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i70이랑 인티로 지금 재생하는 중인데 스피커가 이 소리를 받아주면 57년 녹음이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에 이 마침 빈티지 12인치를 들을 때 듣고서 이 곡을 듣고서 조금 많이 다르다고, 기존에 이렇게 생긴 스피커와 많이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저 지금 아까 PT했던 맥스 이분이 음악 연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색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게 스피커 40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실력은 옛날 빈티지틱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험이 많은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스피커가 새로 다른 디자인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피커 얘기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이 스피커를 어떻게, 저는 각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겠지만 어떻게 느끼냐면 한옥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옥집인데 안은 전부 개조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탁기부터 최첨단 하여튼 안쪽에 설비를 다 들어와 있는데 바깥에 이 뒷마당이 있고 바람이 지나는 한옥집. 물론 아파트가 편리하고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재미가 없어. 물론 오락이 있고 다 있고 오디오도 들을 수 있지만 한옥집처럼 내가 뒷마당을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 다닐 수 있거나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건 아파트 안에서는 어렵잖아요. 평수 넓은 분들은 가능하겠죠,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좀 어려운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피커는 안에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최근에 모든 음악, 일렉트로닉스도 그런 전자음악이나 댄스도 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뒷짐을 질 수 있게 만든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음질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곡을 또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악기와 다이나믹을 좀 늘려볼게요.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어보실게요. 여기서 또 한 단계 가볼게요. 이제 여기다 전자악기를 좀 섞어볼게요. 이 음악에 나오는 저음은 아까 저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자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악기는 실제로 사람이 쳐가지고 울림을 내는 거를 녹음을 한 거고, 얘는 그냥 전자음 자체를 그냥 그대로 신호만 전송해서 재생을 해서 만든 음이라서요. 얘는 재생이 사실은 쉬워요. 다만 여기서 보는 거는 전자음의 다이나믹 사이에 고음이 강하게 터지잖아요. 제가 스피커, 특히
오디오 컴포넌트 중에 제일 스피커의 덕목 중에 항상 어떤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냐고 물어보면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작은 소리는 작게 내고 큰 소리는 크게 내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소리의 밸런스예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작은 소리는 어떻게든 내겠죠. 근데 작은 소리에서도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소위 마이크로 다이나믹스가 들려야 되고, 앰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큰 소리를 낼 때, 이거 큰 소리를 비율을 원래 고음하고 중음이 한 1대 5의 비율이었는데, 올라가면 소리를 마음껏 지르다 보니까, 2대 6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2대 4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소리가 똑같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집에서 듣기 어려운 음악인데 그렇게 크게 집에서 들어도 소리가 무너지거나 소위 이제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하는 건데 고음이 갑자기 커지거나 이렇게 원래 음에서 왜곡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이 스피커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냐면 그 파인 플롯이라고 설명했죠 아까. 요 돌기를 주변에 롤 서라운드를 준 거 그게 굉장히 이게 저기 총으로 치면 이렇게 사선 구조로 총알이 나가듯이 살짝 돌아갔다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그게 음파가 거기서 중복이 생기고 부스팅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비껴틀어서 요새 그렇게 유닛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돌아오는 순간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울림이 뒤에서 똑같이 반사가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그 파인오디오 세 가지 그 메커니즘 중에 신의 한 수입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강한 소리를 내는 거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여기 지금 클래식까지 다 합쳐가지고 빈티지하고 빈티지 클래식 6모델 중에 딱 하나 그 8인치짜리 하나는 마그네슘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티타늄 돔을 쓰는데 티타늄 돔 쓰는 버전들은 전부 다 네오디뮴 자석 쓰잖아요. 네오디뮴 자석을 쓰면 스피커에서 아시죠? 구형들 빈티지 써보신 분들 알지만 소리가 쫙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페라이트 자석을 그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크게 만들거나 전자석 쓰는 스피커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스피커의 원리긴 한데 여하튼 그런 소리를 강하게 내면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고 귀가 아프지 않다. 소리만 커졌다. 시원시원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파인 오디오 지금 12인치 빈티지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꼭 항상 이러잖아요. 제일 쉬운 곡을 또 하나 들어봐요. 쉬운 곡이 또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한번 또 어떻게 들리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이 스피커의 장점은 그 장르를 저는 이제 선입관을 깨트리려고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여러 음악을 들려드렸던 거고 사실 제일 잘하는 음악은 이런 좀 전문용어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음이 이렇게 작은 음부터 큰 음까지 싹 변하는 그 그라데이션을 점을 100개를 찍어서 쫙 변화하는 그런 걸 다 따라가주는 스피커가 바로 파인 오디오의 방식입니다. 그게 종이를 그래서 썼을 거예요. 그 폴 밀스 박사가. 이런 음악. 사람이 이렇게 남자 목소리인데 음색이죠. 이렇게 가다 갑자기 가성으로 싹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살짝 소위 전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표현 좋아하시죠? 그런 걸 잘하는 스피커가 바로 이런 스피커입니다. 자, 앞에도 설명했지만, 이 회사가 타노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 회사고, 주요 수뇌부들이 이동을 했지만, 타노이의 길이 있을 거고요. 이제 필리핀 그룹으로 이제 약간 음악 그룹이기도 하고, PA를 하여튼 주로 하는 회사로 이제 주력이 옮기다 보면 무게중심이 아마 그쪽으로 좀 갈 거예요. 타노이이지만 버르지 두바이 세계 최고층 빌딩 전층에 실링이 있는 천장의 스피커를 다 또 타노이가 이제 하고 이런 좀 하여튼 사업 방향이 좀 바뀐 게 이제 타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스피커 가구형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런 스피커는 이제 파인 오디오가 독주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이 스피커에 관심을 가진 판매자면 판매자 또 직접 사용자면 사용자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런 스피커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사운드적으로 그렇지만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음악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하나 사고 싶으면 지금
30년 전, 50년 전에 만든 그 스피커를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스피커 회사가 없죠, 지구상에 지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옥집을 지금 새로 짓는 거죠. 옛날 나무 쓰지 않고 지금 나무를 쓰고 그런 스타일링을 해서 만든 그런 신품인 빈티지 스피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저는 원래 음악을 볼륨을 굉장히 낮게 듣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좀 크게 들었지만 들으실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빈티지 클래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제 세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끝?